네,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의 35%,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었죠. 이게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청와대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두 사람 36년 만에 세기의 이혼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달 최종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두 사람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어떤 부분 조명하셨나요?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나요? 오늘 재판 어떤 부분 변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양측의 PT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 변호사님.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란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먼저 과거에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 총수의 아들과 또 대통령의 자녀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세기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제 혼인 관계였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정치 권력 그리고 재벌 권력이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면서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또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굉장히 성장시키면서 또 사회에 좋은 영향도 미쳤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 관계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제 문제는 2015년경에 이르러서 이제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고 특히 공개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를 공개를 하면서 세간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요. 2017년에 이르러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 그러니까 재판 절차의 일환이지만 조금 쌍방 합의해서 이혼에 이르고 싶다라고 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먼저 제가 두 사람의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프로필을 좀 준비해봤는데 1살 차이고요, 두 사람은요. 고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나왔는데 시카고에서 유학 도중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고 SK 최정현 선대 회장의 장남이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 와서는 이게 정경유착 아니었느냐 이런 사실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결혼을 해서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또 순서대로 만들어 봤는데 1988년도에 결혼을 했고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고요. 2017년에 이혼 조정에 합의가 실패가 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다가요. 2019년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그러면 이혼합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제 항소심 판결, 첫 번째 판결과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에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일부 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이제 질타한 내용 중에 최태원 회장의 옥중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 보낸 거죠. 자, 내가 김희영,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동거인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희영 씨도 그때 결혼 상태였는데 아이도 있었고 이혼을 나하고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이혼을 내가 하라고 했다. 이게 왜 이제 이 문제를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한테 얘기한 것 자체가
이거는 일부 일처제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배우자한테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리면서 또 그것을 스스로는 정당화했거든요. 어떤 신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내 선택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사실상 일부 일처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재판부는 꾸짖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편지에는 썼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증인으로 나는 김 이사장의 이혼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어떤 최태원 회장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혼 소송과 뭐 조정 혼외자의 관계를 알린 그런 시점부터 신용카드를 지급을 멈췄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부분 사실상 전부 어쨌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어떤 부정행위다, 불법행위다라는 점을 재판부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 측은 뭐 노세훈 관장 측에 2천만 원씩 월 생활비도 주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재판부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화면에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으로 동거인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공개석상에 같이 함께하고 또 발언도 하고 회사도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일부 일처제의 가치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안진영 기자, 이게 사실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처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보면 평소 강조하던 가치가 솔직이고 스스로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근데 아이 엄마를 책임져야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노세훈 관장과 또 두 딸과 원래 있던 아들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을 법원이 좋지 않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래 본인의 가정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를 책임지려 한다는 자세 자체가 이 재판부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이 김 이사장과의 공개 활동을 이어가면서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는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최 회장이 혼인 파탄을 노 관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심 판결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거에 대해서도 원고가 부부 간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인 동거인 김희영 씨에게는 한 200억 정도가 넘는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지원을 해준 반면에 노세훈 관장, 조광진처 노세훈 관장에게는 신용카드를 끊고 여러 가지 지원을 끊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상태를 역전시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9년이죠. 최태원 회장이 이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이름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뭐 있는 없는 걸 다 막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예, 이인철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김희영 씨를 설명하는 회사가 최태원 회장의 이름과 그 희영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청소년 지원단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동거인이나 뭐 혼외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회사를 차려주기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벌가의 경우에는 이제 장자라든가 남자 위주로의 어떤 지분을 몰아주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는 대부분 재단을 활용하거나 미술부 한 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좀 특이한 경우죠. 가족 일단은 이제 먼저 구성된 노 관장과 이제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김희영 가족으로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주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또한 이제 일부가 아니라 이제 한 1차 이후에는 거의 한 200억 원이 넘는 이제 이 돈을 이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2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제 괘씸죄가 좀 성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통상 뭐 옆에 이제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위자료가 1심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억 원으로 20배 이상 뜬 것도 아마 이런 이제 괘씸죄가 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1억에서 20억으로 껑충 뛴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편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필 편지와 노세훈 관장이 암 진단, 결국은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 이슈로 인해서
병까지 얻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최태원 회장이 신용카드를 끊고 현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단한 게 이것이 결국 본 부인에 대한 본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 같습니다. 앞에 장을 다시 보여주면 이런 반면에 동거인 김희영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219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가게 생활비로 125억이 갔고 혼외자 자녀 딸의 학비로 한 5억이 들어갔고 TNC 재단 출연금에 한 49억이 들어갔고 또 김희영 씨의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한 약 21억 다 합치면 이게 200억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자녀였던 이 가족들이, 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둘째죠. 차녀 최민정 씨 과거 해군에 입대했을 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네, 무사히 돌아왔는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견하죠. 예, 노 관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딸을 장성하게 잘 키운 저 모습도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또 재판부 판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탄원서를 낸 세 자녀, 두 딸과 아들 한 명이 끝까지 본인의 그러니까 아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이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난 2021년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찾았던 최태원 회장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또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부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장인이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상주 아닙니까? 사위로서. 근데 상주가 거기 그 가족들과 함께 서 있어서 조문을 받는 게 아니고 조문객의 역할로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간 거란 말이에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문을 하고 나왔다는데 아니 이혼이 아직 성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저런 행동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것도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도 공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 이미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든 장례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정된 미국 출장을 취소하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이제 같은 손님이나 내방객들에 대해서 조의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SK 관계자들은 미리 예정된 그 일정이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굉장히 곤란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장례식장에서 상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부부 간의 도리,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관계가 있습니다. 민법의 표현은 협조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거 의무도 위반을 했고 부양 의무도 위반했고 협조 의무는 이렇게 경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 역시 재판부께서 좀 좋지 않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노소영 씨는 노소영 관장은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왔었는데 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 변호사님, 네. 가정은 계약 아닌 언약이다. 신뢰를 만들며 약속지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 낳고 부인 행세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동거인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조료 소송을 그렇습니다. 제기했다면서요. 그건 어떤 소송입니까? 이건 30억 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때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보통은 뭐 병합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20억을 받기로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 별개로.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20억, 30억을 별도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배우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 정치적 손해배상을 입힌 거라 실제로 아마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의 위자료 X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다른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 20억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한 명한테 전액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중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인정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이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노세훈 관정의 말이 맞다라고 아마 심적으로 아마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재판부의 판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